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토연구원의 김근용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주택사업 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우선 그 발제를 해주신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 선임연구위원님 발제 자료 참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알차고 깊이 있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특히 주택 분양 보증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꼼꼼히 짚어주셨고요. 주택사업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구주택산업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있었죠. 이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당시에 왜 그게 이제 또 부실화가 되었었던가 하는 부분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제시를 하셨고, 그거에 대한 앞으로 만일에 설립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나 아마 이런 걸 만들어 나가겠다 하고, 이제 새로운 주택사업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설립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98년에 외환위기가 없었다면은 주택사업 공제조합 설립 관련해서 오늘 이런 토론회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대로 지속이 될 수가 있었을 것인데, 당시에 저는 이제 한 30여 년 이렇게 주택 쪽의 연구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주택사업 공제조합 설립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거치면서 또 99년도에 대한주택 보증 주식회사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도 보고, 다시 또 2015년에 지금 이제 돼 있는 대한주택 뭔가의 그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까지를 쭉 지켜와 봤습니다. 지켜와 보고, 아까 이제 김덕래 박사님께서 발제했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문제에서 높은 분양 수수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심사 기준의 일관성 문제나 서비스 수준에 관련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사실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정리를 해 주셨고, 경쟁의 필요성, 또 실제로 이제 2020년부터는 분양보증 시장을 우리가 개방을 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게 왜 개방이 필요했는가? 경쟁체제 도입해서 서로 경쟁을 해 나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의도도 정부에 있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 발제해 주신 감사하고, 오늘 우선 그 토론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분들은 아까 소개는 드렸으니까 차례 돌아오시거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토론 순서부터 먼저 정하죠. 토론 순서는 보니까 딱 순서가 현재 지금 우리 자료에 나가 있는 순서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특히 여기 토론자분들이 사실 쟁쟁하신 분들인데, 학계에서 이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갑성 교수님 가장 먼저 일단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아마 이런 문제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방산업개발의 윤대인 그 대표님, 그 다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금융기관도 사실 이제 대출을 해주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은행의 연구소 실장님으로 계시는 이영호 실장님께서 그 다음 토론을 해주고, 마지막에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갖다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성수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여러 토론하셨던 분들의 얘기가 나오면은 그걸 담아서 아마 우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 게, 여기 업계에, 우리 산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학계, 일반 아마 대중들도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청회를 비대면으로 안 하고 대면으로 했다면 아마 아주 큰 강당에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럴 수 없는 지금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의견을
쪽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일단 이제 발제자분께서 대답하실 부분은 또 발제자께서 해주시고 토론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또 토론자 분들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의견을 갖다가 많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간은 대충 봐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발제해 주신 분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토론은 4시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토론자 4분이시니까 뭐 1인당 7, 8분 이상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때 이제 또 의견들 들어오시면 그분들에 대한 답변 시간 또 이제 발제자 마무리까지 해주셔야 되니까 대략 한 7, 8분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중간중간에 끊기는 것은 이제 마이크 이게 카메라를 좀 조정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갑성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의 김갑성입니다. 오늘 그 세미나에 발제 잘 들었고요. 우선은 그 연구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미나의 주제는 그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인데 이제 앞에 이렇게 단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분양보증 시장에 가기 위한 설립 방안인지 아니면 공제조합이 진짜 필요한 이유들이 뭔지 같은 거를 조금 더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공제조합을 이제 설립한다는 거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은 연차별 계획을 분양 사업을 먼저 그 보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융자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 분양보증 시장만 보면 지금 여건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 공사 형태로 갔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분양하면 거의 분양이 100%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 분양 요율만 그냥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비용처럼 인허가를 받는 하나의 요식행위처럼 돼버려서 지금은 당연히 이제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된다면 여기 법에 나오듯이 기존의 보험회사도 참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주택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공제조합이 설립돼서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제 허구도 굉장히 그동안의 사업 영역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어서 그동안은 분양보증만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이제 활용한 많은 융자와 또 투자와 또 대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분양보증의 비중이 옛날보다는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다른 업체들이 들어가서 같이 보증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적하신 대로 가장 큰 게 이제 피분양자가 아무래도 분양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요지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하는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도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되면 분양가를 규제하는 그 가격을 이제 통제하는 수단으로 조금 이용이 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자 측면에서는 여러 보증회사에서 요율의 차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대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주택 시장이라든가 건설 시장 뭐 이런 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가장 큰 게 이제 금융 구조라든가 뭐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한다면 훨씬 더 전문성도 높아지고 또한 리스크 관리 같은 것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선분양 제도라는 시장 하에서의 보증을 이제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언젠가는 이제 후분양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보증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뭐 그 일반 시민들을 위한 피분양자를 중심으로 한 보증 사업을 한다면 이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제조합의 조합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건설회사를 영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사업에 대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업체나 이렇게 회사가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틈새 시장을 차지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PF 보증이라든가 뭐 니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보증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들은 역시 법제도화 하는 건데 역시 정부를 설득하려면 해외 사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강을 해서 뭐 일본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허그라는 것을 기능을 좀 옮길 때도 이제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민토 일본의 민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런 거와 같이 이제 그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주택 시장에서 이제 이런 그 보증 보험 같은 건 어떻게 취급하는가 이런 거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만약에 이거를 반대하고 조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조합원인 시행 그 건설회사와 이거를 평가하고 분양을 이제 보증을 해주는 심사 기관이 같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역시 평가나 심사 그런 기준들을 객관화하고 투명화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조합원과는 조금 더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그런 우려점도 좀 이제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 연구원처럼 조금 전문성이 있고 독자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조합원의 의견에 휘둘려 가지고 이게 되면은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구조만 좀 잘 보완을 한다면 뭐 이제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도 타당하고 또한 보증사업의 경쟁 체제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우리 김덕래 그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이미 이제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간단하게 저는 그냥 요약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하고 전문성 기관 설립을 좀 하면 뭐 전체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면 이제 전문성도 좀 더 강화될 수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거고 보증 수수료도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결국 주택을 분양받은 분들에게 증가되는 문제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사업자들도 지금 보면 분양가 이제 규제 수단의 일부로 또 쓰여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보증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 설립한다면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이 분양보증뿐만 아니라 PF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해외 사례는 단지 외국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 좀 더 심사 기준이라든가 평가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해서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으려면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심사자도 좀 더 독립적이고 그런 투명한 그런 심사자가 돼야 이런 문제를 앞으로 설립한다고 한다면 좋은 기관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님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좀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년을 제가 직접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출입한 실무자 역할을 했고 10년은 지금 관리자로서 우리 실무진들의 이런 행정행위 사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본인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좀 간단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간다 그러니까 제발 대표님 강하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희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절실한 부분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당히 업체로서는 무서운 곳이 돼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생각해 보면 저 보증사 계단에서 상당히 담배를 많이 피웠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또 그런 분칠절 인사이동 때문에 또 길어지는 거 엄연히 보면은
영업장 심사는 보증 신청일로 3일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쭉 보니 거의 7일 평균 7일 이전에 때로는 그 저희 업체 말고는 더 중소한 업체들은 거의 뭐 한 달도 더 걸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업체에서는 그 상당한 그 데미지를 입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게 또 직원들의 독점적인 그런 어떤 그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 사례는 아까 발표하신 것보다 더 세분하게도 많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이사로 지금 4년째 임하고 있는데 우리 업계에서도 그 우리 지금 주택사업 공개조합에 대한 부분은 수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허그 측에서 보면 뭐 이 주택 분양 보증 업무보다도 뭐 하자 보증, 임대 보증, 뭐 주택 뭐 시공 보증 하얀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례를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이 비싸도 편리하고 빨리 해주는 곳으로 가는 것도 많습니다. 당장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보증료의 그 보증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그 행정 서비스, 그다음에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면 갈 데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어떤 이런 그 독점을 좀 해체해 줄 수 있는 이게 우리 업계에서는 절실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쁘니까 늘어나야 된다는 논리 있지 않습니까? 소화를 못하면서 지금 거기 가면 바쁘다, 항상 직원들이 바쁘다, 힘들다, 우리도 힘들다, 우리 인사철이다, 휴가 가야 된다, 코로나다, 뭐다, 그 핑계로 바쁩니다. 바쁜데 그걸 다 가져가려는 그런 것은 어떤 그 논리인지 그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또 피해 사례도 보면은 뭐 분양가에 대한 제한, 또 주상복합 공유한 상가 가격의 제한에 대한 부분도 가격에 대한 그분들이 어떠한 잣대로 투명성 있게 분양가를 제한하는가도 그 상당히 그 우리한테는 저희 업계에서는 그런 그 비현실적인 신규 주택과 뭐 20년 된 아파트를 비교한다든지 그걸 우긴다든지 그러면은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금 주택사업 공개조합에 대한 설립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절실하다. 예. 그리고 우리 김덕래 우리 연구원님이 이야기해 줬던 이 사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말 못할 그런 것까지 보면 좀 처절하게 실무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담당자가 요즘은 인허가 부서에 가기가 너무 힘든데 그 중에 하나가 이곳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저희에 대한 그 절실한 이 마음을 그 전달하는 걸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예, 윤대인 그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실제로 겪고 있는 그 보증 수요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말씀하셨던 사안이 참 많으시다 하는데 그거 다 하시는데도 지금 시간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가령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뭐 시간을 지연시키는 문제라든가 서비스가 부실한 문제라든가 이거는 지금 어떤 특정 기관을 탓하자 그런 얘기가 아닐 거고 그런 문제를 갖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완화를 시키고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걸 찾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점 기관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건 폐단은 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시켜 나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더 이 오늘 계기로 해서 더 논의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영호 우리은행 연구소 실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이용입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뭐 주택시장, 보증시장은 개방해야 된다는 거에 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허그라든지 주택금융공사, 뭐 서울보증, 뭐 세 개 기관이 보증을 하고 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보증기관이 많음으로 해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은행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리스크 같은 경우를 전세 대출은 사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보증이 확실히 필요한 측면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리스크 전가시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그 뭐 지금 분양보증 시장도 상당히 저희한테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 보면은 저희 그 대출 시장에서 뭐 작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 대출 관련 보증이 전체 이제 시장 그러니까 전체 보증 대출 규모가 한 127조 되면은 전세 대출이 한 64조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전세 대출이 5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담보 대출과 뭐 보증부 대출 그 비교를 하면은 사실 뭐 연체율이나 금리 같은 경우도 크게 이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보증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이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그 보증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까. 지금 뭐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대출 대상이라든지 한도라든지 보증료율도 차등화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택 분양 보증 시장도 좀 일정 부분의 개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박사님 발표를 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자료를 보다가 사실 이게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이 저는 뭐 상당히 그냥 계략적인 로드맵 차원에서 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많은 검토와 논의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보다가 좀 의문 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아마 김관성 교수님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은 그 제3자적인 기관에서 분양 보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공제조합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민간의 뭐 금융기관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금 공제조합을 설립했을 때 사실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했을 때 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과장님도 오셨지만은 사실 이게 그 조합이 설립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구체적인 목적이 어떤 부분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해 당사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허그나 뭐 주택 공제조합이 만약 생긴다면은 경쟁 관계로 봐야 되느냐, 조금 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논란이 되는 분양가 심사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허그랑 보면 주택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좀 심사 시스템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허그가
뭐 보증 상품을 개발을 한다면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하고 보면 주택 공제조합이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보증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 측면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보면은 지금은 사실 분양 시장이 그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분양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지 않는데 과연 그 2, 3년 뒤에 뭐 공급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미분양이 많이 늘어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그 사적 보증 기간이 생겼을 때 지금 공적 보증 기간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주택공제조합 설립할 때 자본금에 대한 조달 계획도 나와 있지만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그 공제 기금에 대한 수수료율도 뭐 인하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나중에 그 운영을 했을 때 상당히 그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좀 그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은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금 뭐 많은 부분을 검토했지만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연 그 주택 그 공제조합이 설립이 됐을 때 과연 그 현행 문제를 가지고 뭐 해결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목적이 좀 구체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그 건설 시장에서 분양 시장에 대한 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설립을 하는지에 대한 부각이라든지 뭔가 그 다른 목적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제조합 설립되었을 때 그 중견 건설사도 있을 거고 중소형 건설사도 있을 건데 분명히 그 분양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다를 거라고 보고요. 보면은 분양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양 수수료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공제조합 내에서 지분을 많이 출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보증료를 낮추어 줘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그 갈등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부수적으로는 뭐 그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공제조합이 설립됐을 때 뭐 저희가 보증이나 뭐 대출에 대한 기능도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이나 연수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건데 사실 뭐 이런 교육이나 연수는 지금 협회가 담당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좀 공제조합을 조직을 좀 축소시켜서 좀 더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면은 사실 그 지금 공제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은 연구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들고요. 보면은 현재 저희가 분양 시장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뭐 공제조합과 지금 그 기존 지금 두산연에서 연구하는 부분과 시너지 효과가 된다면은 좀 지금의 그 분양 보증 기간하고는 뭔가 좀 다른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가령 이제 그 주택사업 공제조합으로 설립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또 이렇게 같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어떤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김덕래 그 선임연구원 자료에도 이제 비교 분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돈 논의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해 당사자인 그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는 앞으로 다 이제 해소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형 건설사는 가령 지금 허그가 하고, 그다음에 중소형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조합 설립해서 하는 건 또 어떤 거, 이것도 하나 이제 검토해볼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 공제조합을 설립했을 때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실제로 이제 한번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겪어봤으니까 그런 그 작은 리스크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그 위험이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또 수수료를 그냥 무조건 절반으로 또 그 이하로 인하시키는 것만이 꼭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정 부분 거의 한 70% 수준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비축을 해 나가면서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설립 목적 좀 더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교육 연수 기능, 또 조직을 축소해서 좀 강소형 조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교육 연수 기능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공제조합 설립 시 주산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지명 토론자로는 우리 이제 많은 발제 내용도 들으셨고 토론하신 분의 토론자 내용도 들으셨으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님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한성수라고 합니다. 먼저 분양보증 시장 관련해서 업계와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추병직 장관님, 그리고 박재홍 대한주택건설 회장님, 그리고 서종대 주산연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님들의 말씀과 김덕래 박사님의 발제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허그를 지도 감독하는 그 실무진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윤대인 대표님께를 비롯한 대표에서, 업계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 주택분양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게 거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하는 그런 영원한 난제와 같이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가 반복되면서 이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분양보증 시장에서 정부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업계나 전문가에서 보시기에. 그래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함께 국토부 입장에서는 오늘 주택금융시장에 대해서 업계 자율적인 어떤 정책 개선 과제와 소중한 정책 제언을 드린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아까 박재홍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작이 반이니까 오늘 공청회를 시점으로 해서 좀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덕래 박사님 발제문을 보면은 보증시장 개방의 필요성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도한 보증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허그 입장에서는 지난 우리 IMF 외환위기에 한 2조 6천억 정도 대입 변제를 했고,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 할 때 한 2조 4천억 정도 대입 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시장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보증 수수료를 계속 적립해 나가면서 그 금융기관의 약간의 적립금의 개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그는 2004년 이후에 9차례 동안 우리가 보증 수수료를 꾸준히 인하했고, 특히 코로나가 상황이 어려워서 주택업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최소한의 지급 준비금이나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한 공공기관으로서 너무 과도한 당기 순이익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우리가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50%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 뭐 물론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 수수료 인하 관련해서 이제 올해 연말이 끝나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 업계에서 많이 궁금해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지금 허그와 함께 코로나 상황의 지속 여부라든지 허그의 재무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내년에도 보증료 인하의 업계가 부담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조만간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시적인 임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증료율에 대해서 좀 제로 베이스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증료율에 대한 연구 용역을 허그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일관성 없고 부적절한 심사 기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허그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뭐 내부 보증 심사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감사라든지 외부의 저희 국토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내외부 통제 장치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 일선 기관 허그의 지사라든지 개별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저희가 허그에다가 허그는 이제 금융기관이 아니다. 더 이상 허그는 공공기관이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국민들과 소비자들을 대하라는 것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게 저희의 희망이고 더욱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고분양가 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대한주택건설협회뿐만 아니라 한국주택협회하고 허그하고 직접 만나서 허그 기조실장 그다음에 분양보증 담당하는 본사 처장들 다 같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계속 실무협의체를 최근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계의 불만과 그 바라는 바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저희에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분양가 심사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한 2016년 8월부터 이게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한 4년 정도 운영해 보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잘 부합되지 않고 깜깜이 심사라든지 아까 윤대인 대표님 말씀하신 갑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그리고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그와 함께 좀 지역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고 있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업계의 요구 수준에 부합되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도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허그의 전문성 부족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감독기관으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고, 아까 가동 중인 그 업계와의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에게 익명으로라도 전달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산연에서 제시해 주신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요 용역 공청회 발제 내용 말고 저희가 이거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내용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아직 전달받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지만 앞으로 요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논의가 좀 더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저 분양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담당자로서 몇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발표 자료에서 상세히 제시되었지만
과거 IMF 위기 시 우리 국민들 머리에는 업계 머리에는 주택공제조합이 실패했다는 경험이 아직 뇌리에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제조합 설립 추진 과정에서 타당한 어떤 명분 확보라든지 대국민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발표문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 요 스트레스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은 저희 국토교통부와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러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국정감사라든지 최근 언론에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공제조합 운영 개선 방안을 우리 부에서 발표했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들의 소중한 출자 자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완전한 사적 자치 영역이 아니고 그리고 분양 보증이라는 게 수분양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주는 공적 기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준공공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덕래 박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부분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그 공제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아까 이영호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리스크 관리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발표 자료에서도 전문가들이 공제조합이 필요하지 않은 1순위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셨고 사업자들은 출자자의 손실을 우려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 리스크 관리 기제가 아까 김각성 교수님이 얘기하신 사업자 이꼴 심사자라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출자자인 회원건설사가 과도하게 보증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PF 대출을 요구할 경우 공제조합이 이를 거절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리스크에 부합되는 보증률 체계, 그러니까 중소건설 허그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허그는 분양보증 신용 등급에 따라 최저 사고율이 약 11배 정도 이 스프레드가 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증료율은 한 3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많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그 보증료를 비싸게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제조합도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회원사에 대해서 더 싸게 해줄 경우에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공제조합 자체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완전한 사적 자치 영역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주사년 업계와 자주 만나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실제로는 또 현황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령 과도한 보증 수수료 문제는 현실적으로 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좀 진짜 큰 리스크가 왔을 때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봐두는 게 좋겠다 하는 것도. 보증 수수료 연구 용역은 지금 이제 추진을 하실 생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허그가 예, 예.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 국토부가 같이 하고요. 어, 업계 예.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보증 수수료만의 문제가 아닌 게 같은 게 아까 이제 그 윤대인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수료율이 좀 높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서비스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막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는 허그 서비스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좀 줄어들도록 또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네요. 그래서 일관성 없는 그런 부적절한 심사 기준에 대한 것도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한데 이건 독점으로 돼 있는 한은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주산진 자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해 보는 거잖아요. 해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상황에서 봐본다면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서 추가로 이제 좀 재현 삼아서 이렇게 해주신 담당 과장님으로서 해주신 게 이제 과거 어떤 실패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좀 더 세심한 제도 설계가 좀 필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 리스크 관리나 또는 도덕적 해이 해소 방안,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것, 또 공급자가 이제 수요자가 곧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다른 공제조합, 건설 공제조합이라든가 몇 개 공제조합들이 잘 운영돼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시스템은 어떤가 하는 것도 같이 더 봐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양보증은 사실 이게 이제 사적 영역만인가, 왜냐하면 주택을 분양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만약 보증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 끝까지 해소를 못 해준다고 한다면 분양받은 분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를 고려해서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 좀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지명 토론하신 분들의 의견은 일단 다 들었고요. 지금 우리 유튜브로 의견 온 게 있습니까? 예. 들어오신 분들의 질문이 없답니다. 워낙 보니까 우리 김덕래 선임연구위원께서 잘 또 정리를 해주셨고, 토론하신 분들께서도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잘 짚어주셔서 대체로 공감하고 또 그러시지 않아 이해를 잘 하시고 그러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해 주셨던 김덕래 박사님, 토론하신 분들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좀 더 어떻게 하실지까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연구했던 것보다 더 깊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저희 연구원에서 사실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도래됐고, 그러면 시장을 어느 쪽에 어떻게 개방을 하는 게 맞겠는가라는 고민부터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법에서 그 보험회사에만 이제 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보험회사가 그러면 주택 사업 그 분양 보증에 대한 것을 허구와 그다음에 보험회사만이 하는 시장 구조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분양 보증 시장을 조금 더 경쟁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소비자나 공급자에게 모두 좋은 시장으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하던 차원에, 예전에 이제 주택사업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었고 문제는 있었고 그런 기능들을 모든 분야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유독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주택 분야에만 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이 없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 산업이라는 것도 이제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금융기관, 아까 이제 김갑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택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금융 기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금융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공제조합의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대의 명분을 찾고 원론적인 이유를 하다 보니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은 공제조합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떠한 정말 세부적인 조직 설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될 그 2차 연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은 충분히 주신 말씀들을 담아서 저희가 진행을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주택사업 공제조합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자들의 의견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들었을 때 저희가 매년 조사를 했을 때마다 매년 나왔었습니다. 공제조합 설치해달라고요. 그러고 이번
이번에도 조사했을 때 거의 90%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분양보증 시장에 있어서 보호해야 될 사람은 수분양자지만 소비자는 주택사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부분들도 있고요. 결국 자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이제 국민들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간의 금융적인 역할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택건설협회는 주택법에 보면 주택 업무를 위탁받아서 실질적으로 등록 업무도 하고 있고 정부와 사업자의 어떤 중간 연계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창구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하고 사업자에게 어떤 소통창구를 하고 있는 주택건설협회가 조금 중심이 돼서 이런 것들을 공제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금융기관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적 그런 민간 기능보다는 공적 기능과 조금 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제안을 조금 드린 부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는 전면 개방을 제안드린 게 아니고 단계적 개방을 하고 초기 3-4년 초기 한 3년 정도는 공적 기능을 하고 있는 허그의 기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이 강조가 되면서 민간 기능들이 조금 위축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공제조합의 기능으로서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단계적 개방을 하고 그리고 공제조합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리스크를 좀 해칭하고 가야 돼서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조금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기간에는 공제조합 설립에도 초기에는 필요하다라고 봤고 그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3년에서 5년은 일정 부분 안정화 시켜가는 단계에 설립하는 단계로서 조금 일정 부분 보증 지금 분양 보증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담당하고 5년 이후에 좀 안정화가 되면 그때 할 수 있는 기간들로 만들어 간다라는 제안을 조금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오늘 몇 가지 이제 질문 주셨던 거에 공제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제조합도 시장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대안일 수 있고 그 대안이 실질적으로 분양보증의 소비자인 사업자들이 원하고 사업자들이 원하게 되고 그것들이 분양보증 수수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43%는 사실 시뮬레이션의 단순 결과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스크를 감안한 수수료율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데 다만 현재보다 보증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되는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국민들이 조금은 낮은 가격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를 좀 연계한 그런 공제조합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그리고 제안 드리는 자리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얘기가 또 이제 그렇게 정리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하자고 하는 것이 가령 그 허그 대한주택보증공사 아니죠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허그에 어떤 문제나 또는 허그 단독으로만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런 문제도 또 검토를 해보고 또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문제도 논의해보지만 이건 허그의 문제나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아니다 하는 거고 여기서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원활하게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고 주택을 분양받으실 분들이 안심하고 기간이 되면 내가 집을 갖다 입주할 수가 있다. 아마 이렇게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지고 이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발전적인 보증 그 제도가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활발하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논의를 시발점으로 해서 또 단계적으로 뭐 공제조합을 설립을 해서 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어떤 방식
식으로 해서 가장 좋은 그런 제도로 또 이렇게 정착을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자리해 주신 또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발제자 분 그리고 그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지명 토론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같이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유튜브에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한 주택사업 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